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오후 9시 1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볼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팁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봉을 좀 분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봉의 형태를 해석할 때는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상철님, CSN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봉에는 MJ님 반갑습니다. 정원튜브님 반갑습니다. 봉에는 일정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떠요. 예. 장대 음봉이 뜨면, 이게 전제예요. 장대 음봉이 뜨면 보통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하단선은 다 파괴돼요. 예. 하단선이 파괴가 돼요. 파괴. 예. 저렇게 장대 음봉 뜨면요, 볼 게 없어요. 하단선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상단선이 안 따라와요. 예. 자, 하단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상단선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난 뒤에 봉은 자유롭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장대 음봉이 난 뒤에 봉은 매우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위로도 공간이 많고 아래로도 공간이 많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2년 7월은 자유롭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밑에서 받치는 힘도 없어요. 위에서 누르는 힘도 약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힘은 없는 거죠. 그게 2022년 7월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달만 더 가잖아요? 더 가면 그때부터는 상단선이 난리를 쳐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장대 음봉이 난 그 다음 봉 말고 그 다음 봉. 예.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뜨면 원, 투, 두 번째 봉이요. 그 봉부터 상단선이 난리가 납니다. 예, 강광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예, 장대 음봉이 나면 다음 봉이 아니라 그 다음 봉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예, 최지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떴어요.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예,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 생각이 있어. 예?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겠죠. 요게 1번, 요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입니다. 예. 이게 올라간다죠. 예,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이게 올라간다예요. 예. 그러면 최대한 예, 고가 이꼬르 종가죠. 이렇게 만들어야 다음 달에,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위로 가기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쳐박으면요. 이건 내려간답니다. 자, 1번의 케이스는 올라간다고 똑같이 고가는 같은데 종가가 밑으로 내려오면 예, 내려간다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지켜야 돼. 이해되셨죠? 올라갈 거면 올라간 다음에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무너지면, 그죠? 이건 윗골이에요, 윗골이. 예? 요거 윗골이, 요건 양봉. 양봉이면 이렇게 되고 윗골이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킵은 3번이 1번처럼 되는 거고, 그죠? 무너지면 4번이 2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문제 될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올라가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올라갔는데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올라가니만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것과 이렇게 그리는 게 이 다음 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계셔야 머릿속에 전략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르는 거, 지금 당장 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전략이 없어. 오르면 오른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내리면 아이고 망했네 하고 또 내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고 내림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답답하게 보는 건 그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세요. 너무 급해서 어떤 전략이 없어. 예. 오늘 내일 자꾸 이걸 맞춰야 돼. 맞춰서 계속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지, 뭔가 다른 변수가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답답해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막 올라요. 근데 지금 7월 말이야.
그럼 답 없어요. 예? 지수가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 7월 말이라면 이건 일단은 오르기 좋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7월이 곧 끝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7월 10일이에요. 그죠? 지금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7월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첫 번째 주가 끝났을 뿐이에요. 앞으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7월 달에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면 조금 더 작은 봉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의미를 얻어내려면 이게 7월 달이 거의 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락으로 보는지 상승으로 보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30에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330 간다, 뭐 325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330을 그려볼게요. 네, 330을 그리면 이런 식의 봉이 돼요. 예? 이런 식의 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느냐? 매도가는 여기에요. 337이고 예, 매수가는 3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도 317까지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330을 가도 매수가는 317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330을 가도 13%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좋은 케이스잖아요. 예? 우리가 좋게 생각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반대로 종가가 305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상방일까요? 이건 하방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하방이에요. 그죠? 종가가 330에 가 있느냐 305에 가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고가가 330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 고가를 310, 320에 그리든 330에 그리든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가가 버티지 못하는 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종가가 지키는 거죠. 종가가 330을 지키느냐 320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가가 330까지 갔느냐 320까지 갔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뭘로 지켜요? 올리는 건 올릴 수 있어요.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키는 건 작은 돈으로 못 지켜요. 네? 올리는 건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올려놓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려놓으면 어떻게 개인 다 파는데? 안 그래요? 지수를 올려놓으면 왜 개인이 갖다 판다고요. 거기다 대고. 그 물량 다 받아요? 그 물량 다 받냐고요. 얼만데? 지난달에 개인이 산 것만 4조예요. 그럼 4조 받아야 돼요. 이거 올라갈 거면 4조를 받아야 된다고요. 4조를. 이번 달에. 그럼 그걸 받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받으면 상방 보는 거죠. 예. 근데 계속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선물은 8천억대 들고 있고, 예? 현물은 없어요. 개인도 없고, 외인도 없고, 기관도 없습니다. 지금 현물은 누구도 안 쥐고 있어요. 서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은 아직 매집이 없는 거잖아요. 기관도 매집이 없어요. 지금 저점에서 10% 넘게 올라왔잖아요. 매집 안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점부터 사야지. 올라갈 건데. 근데 매집 안 해요. 그냥 지수만 끌어올려. 그러면 지금도 이 지경인데 여기서 320, 330 가면 사줄까요? 지금도 안 사는데? 그래서 지키는 게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왜냐면 더 많이 팔 거니까. 310에서 못 판 사람이 320 가면 더 많이 팔지 않겠어요? 더 비싸졌잖아요. 그럼 이익이 나는 사람들은 다 튈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자꾸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고 계속 판단을 해요. 예. 아직 봉 다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봉에는 보세요. 상단선 다 내려왔지. 상단선 다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작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번 달에 종가가 음봉으로 내려 꽂으면 이번 달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2개월, 3개월은 작살 낸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올려요? 고가가 높아야 되거든. 예? 올려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고가는 높아야 돼요. 예, 재숙님 반갑습니다. 고가가 높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윗꼬리는 달아야 되잖아요. 올라서 멈출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떠나서 일단 윗꼬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명확한 상승의 지구일지 아니면 하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올리는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수리님 반갑습니다. 자, 보여드렸죠? 그죠? 눈으로 보셨어요? 깜빡깜빡. 예. 이번 달에 종가 내리면 다음 달 작살난다. 그죠? 이번 달 종가가 음봉이 나면 다음 달 작살난다고요. 8월 달 없다고. 예? 8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8월에 대한 해피엔딩은 없다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건 계속 내려 꽂겠다는 얘기예요. 저가 깨고 계속 내려가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가가 어디로 갈 거냐. 그죠? 7월의 종가는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지금은 싸죠? 지금은 볼펜 20 하단도 못 갔어요. 못 갔잖아. 그죠? 지금 고가가 316도 안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방을 얘기를 못하죠. 아니, 이격도 해소가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아직 고가를 그릴 만큼의 적정한 위치까지는 못 온 거죠. 그럼 여기서 내려가려면 외국인이 막 선물을 팔아야 되는데 선물도 안 팔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리기에는 좀 그런 거죠. 그렇다고 지금이 이게 상승을 위한 길이냐?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보통 상승은 저가를 안 깨거든요. 근데 지금 저가를 깨놨기 때문에 언제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월봉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매도하기에 메리트가 없어요. 매도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다. 그게 곧버스를 사는 사람이거든 선물 매도를 사는 사람이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꽤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니까 말리는 거죠. 아직 안 돼. 아직 싸. 설사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7월 말에 종가란 말이에요. 7월 말에 종가. 그럼 7월 말에 종가를 알려면 7월 달을 쪼개버리면 돼요. 몇 개로? 4개로 쪼개요. 자, 이제 4개로 쪼개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1.4%가 올랐어요. 1.4%가 올랐으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1이 돼요. 그러니까 311.5를 예상 시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야간 선물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뭔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7월) 달에 예, 여기까지 여기부터 그죠? 그래서 이게 1주, 2주, 3주, 4주입니다. 예?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월봉을 4개의 시간으로 쪼갠 거예요. 4개의 시간으로 쪼갠 거예요. 왜? 추적을 해보려고. 월봉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더 작은 봉으로 쪼개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 0구간이에요. 첫 번째 주 0구간입니다. 0구간을 지나면서 고가는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는데 종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종투만 상승했어요. 종투만. 여기 보시면 종투만 상승하고 고저종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7월 1주의 상태는 종가는 상승, 고가 저가는 하락입니다. 그럼 7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종가는 상승, 고가 저가는 하락입니다. 왜 똑같아? 왜냐? 종가는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하락이 없고, 예. 고가 저가는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상승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답습이 돼요. 7월 2주에는 어떤 봉을 그리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조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진짜 승부는 언제 한다? 7월 3주. 예. 자, 7월 3주에 싸울 건데, 여기는 조조군이 있고, 예, 여기는 유비군이 있어요. 자, 조조군이 올라갈 거냐, 유비군이 내려올 거냐. 그죠? 조조군이 올라가면 상방우위, 유비군이 내려오면 하방우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해야 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은 유비군을 내려오게 만들 거냐, 조조군을 올라오게 만들 거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다음 주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예. 그럼 이 두 개만 보시고 상단선 위는 매수는 없어요. 이 밑은 매도가 없죠. 여기가 조조군, 여기가 유비군이에요. 그럼 지금 유비군은 하나, 둘, 셋. 조조군은 하나, 둘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유비군이 일단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 앞에 관우가 있고 그 밑에 장비 있고, 예. 요 뒤에 조자룡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군들이 착착착 대기하고 있어요. 한판 하겠죠? 예. 그러니까 조조군이 위로 올라가도 쉽게 뚫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아. 이 관우군을 해치워도 그 뒤에 장비가 또 바로 붙어 있고, 예. 장비 뚫고 가도 그 위에 또 조자룡이 딱 버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관우도 해치우고 장비도 해치우고 조자룡도 해치우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밑에는 이제 조조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조군의 이 앞에 있는 애는 지난주에 싸웠어. 이번 주에 싸웠단 말이에요. 안 싸운 부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조조군도 아직 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조조군도 성한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유비군은 너무 많이 왔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은 군대가 와서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증시 오르고 분위기 엄청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위에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공격진이. 군사들이 다 와서 진 딱 치고 대기 중이에요.
만약에 다음 주에 유비가 이겼어요? 그러면 3주도 유비가 이기는 거예요. 자, 유비군이 이기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유비군 승이에요. 이게 유비승이라고요. 유비승. 유비가 이긴 거예요. 그럼 조조군은 물러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유비군이 더 내려와요. 그러면 3주차는 다시 유비군이 또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2주차에 이긴 놈이 3주차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선 2주차에 이기는 놈이 3주차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자, 반대로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조조군이고요. 유비군은 태각이에요. 예. 이러면 조조군이 이긴 거예요. 조조군이. 근데 뭐가 필요하느냐? 요게 필요해요. 요거 뭐예요? 아래 꼬리. 요게 뭐냐? 유인하는 거예요. 요걸 망구다이라 그러죠. 망구다이.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내려야 돼. 오케이? 예? 일단 올라가려면 내려와야 된다고요. 내려와야 돼.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어요. 지원군, 그러니까 적을 유비군의 군사들을 조조군 진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작사를 내고, 그리고 다시 유비군 진영으로 가면 군사가 별로 없으니까 뚫고 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유인책 없이 그냥 성벽에다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급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이렇게 바로 공격하면 나중에 이렇게 쳐맞고 내려온다고요. 잘못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빼야 된다고요. 빼고 다시 올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죠. 이게 조조군 전략이고, 유비군의 전략은 먼저 끌어들여.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조조야. 본인이 조조면 여길 공략해야죠. 조조의 본진으로 유비군이 들어왔을 때가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상방을 보는 조조라면 그렇게 보셔야 되고, 반대로 본인은 유비야. 그러면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물러날 때 공격하시면 돼요. 자, 요 구조로 3주차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 3주차를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고가 320 해볼게요. 320. 자, 그 다음에 종가를 305로 해보겠습니다. 자, 311.5. 그쵸? 그 다음에 고가는 320. 그 다음에 종가는 305. 이렇게 그리면, 예, 이렇게 그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그러면 이게 유비군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유비군은 내려오는데 조조군이 저가를 못 지켜요. 조조군이 저가를 못 지키니까 저가 투자 심리가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 거예요. 이건 상당히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락해서 음봉을 그린다라는 거는 세 번째 주에 상승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세 번째 주에 상승을 못하면 네 번째 주에는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요. 7월 두 번째 주에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쳐박았다. 그러면 세 번째 주에 두 번째 주에 저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가를 못 지키면 7월 네 번째 주, 8월 첫 번째 주,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저가 투자 심도가 계속 내려가요. 그 얘기는 최저가 모드가 나온다는 얘기고, 최저가 모드가 나온다는 얘기는 7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는 붕괴된다는 소리예요. 붕괴된다. 8월 달에 7월 달에 저가를 깰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300에 만들어져 있는 저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음봉 나면 이건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반대로 조조가 이겼어요. 그럼 조조가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종가도 320에 넘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320으로 바꿔야겠죠. 320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는 유비군은 힘을 잃어요. 유비군이 별로 힘이 없어. 그죠? 도망갔잖아. 이렇게 몇 배잖아요. 여기 조자룡 딱 박아놓고 유비군은 여기 보면 도망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길 보세요. 조조군이 안 올라와요. 조조군이 안 올라온다니까요. 유비군이 도망가는 거지 조조군이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고가도 방어하기 어려운데 저가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이 나든 음봉이 나든 조조군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봉이 나면 조조군이 도망가는 건 알겠는데 양봉이 나도 조조군이 밀고 올라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320까지 올라가도 하단선은 310도 안 돼요. 그러면 3월 두 번째 주에 320을 간다고 해도 3월 세 번째 주에 매수가는 310 언더입니다. 그럼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매수가는 310을 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얼만데요? 지금 310이에요. 근데 여기서 10%를 더 올라도 매수가가 310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매수가 얼마인지. 306.66이에요. 306.66. 320까지 올랐는데 매수가가 306.66밖에 안 돼. 그 얘기는 지금보다 매수가가 더 낮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320으로 갔을 때의 매수가가 더 낮다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310 위에서는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엄두 나겠어요? 없다니까요. 여기 하단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르든 내리든 3월 세 번째 주에 매수가는 310 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보다 매수가가 더 낮아진다라는 거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는 조심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매수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매도는 재수 없으면 물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316이든 320이든 매도했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물릴 수 있다니까요.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매수자에겐 기회가 없는 구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과 매수자에게 타이밍이 오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의 차트의 구조로는 매수자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가가 310이야. 그러면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이건 못 지켜요. 3월 세 번째 주에 3월 두 번째 주 저가 깨면 완전 나가리예요. 3월 세 번째 주에 3월 두 번째 주 저가 깨면 8월 두 번째 주 내에 7월달 저가 깨는 상황이 거의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차피 무너질 건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매수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건 뭐다? 7월 세 번째 주에 7월 두 번째 주에 저가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7월 첫 번째 주에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7월 첫 번째 주에 6월 다섯 번째 주에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7월 첫 번째 주에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7월 세 번째 주에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방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7월 세 번째 주에 7월 두 번째 주에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나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 7월 네 번째 주에 7월 세 번째 주 저가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7월 첫 번째 주 저가가 무너지면서 7월달 봉이 음봉이 되겠죠. 7월달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까 제가 그린 시나리오 중에 330이나 320으로 끝나는 양봉이 아니라 305 밑으로 끝나는 음봉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7월달에 음봉 났으니까 8월달에 오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 8, 9, 10까지는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8, 9, 10 세 달 동안 상방으로 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돼요. 자, 쫙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분기봉, 반기봉 다 저가 깼어요. 예. 그러니까 1반기, 2022년 1반기의 저가를 2반기는 이미 깼고 2022년 2분기의 저가를 3분기에 이미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윗꼬리를 그리고 나서 밑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7월달 음봉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분기 고가 그린 거예요. 재수 없으면 반기 고가도 그린 거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모르죠. 저가를 깨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고가를 넘지 않으면 올라가봐야 전봉 고가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가를 깨놓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하셔야 될 게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일주일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다음 주에 상방에 대한 미션은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에요. 예? 다음 주에 상방한테 주어진 룰은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그려야 된다고요. 장대 양봉 소용없다고요. 하단선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시가 찍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아래 꼬리 안 올라와요. 하단선이 3주차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 꼬리 없이는 방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려야 될 봉이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입니다. 이게 상방 투자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래 꼬리에서 매수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작살 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방을 보시는 분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필요해요. 왜? 월봉의 이격 해소해야 되거든. 예.
그럼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 차트가 되는 경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려면 아래 꼬리 그린 양봉은 일단 그려야 된다고. 레츠기리님, 올라갈 거다. 그러면 7월 두 번째 주에 적어도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은 그려야 된다고. 그래야 7월 세 번째 주에 하단선은 안 쓰더라도 저가는 방어하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갭상이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미국 증시가 막 오르던 내리면 지금 갭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갭상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월봉의 이격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월봉의 이격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계속 위로 가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봉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봉이 이격을 해결하면 하락의 힘만 생기는 거예요. 다시, 월봉이 주봉상 아래꼬리를 만들지 않고 316으로만 갔다. 그건 상승의 힘이 소멸되는 거죠. 가격의 메리트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격이 해소하는 순간 올라야 되는 이슈가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때 아래 꼬리가 방어가 돼 있으면 양봉으로 버텨가지고 3주차로 넘기면 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근데 주봉의 상단선이 눌러버리면, 예? 주봉의 상단선이 눌러버리면 주봉이 음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 됐을 때는 316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봉은 이제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고, 위에 상단선은 내려왔고 하단선은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내려가기 쉬운 거죠. 다음 문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어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잔뜩 들고 있는 풋이 있죠. 개인이 잔뜩 들고 있는 풋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올라도 돼. 그죠? 올라도 되는데 풋을 죽이기 위해서 올리는 거는 목요일까지예요. 만기가 거기서 끝나니까. 그럼 그 다음엔 옵션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오르려면 아래꼬리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월, 화, 수 올려가지고 아래꼬리 없이 갔는데 목요일날 다 털고 났더니 이제 없어.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려면 아래꼬리 그려야 돼요. 아래꼬리를 그려야 된다. 예. 어쨌든 그리고 가야 돼요. 크든 작든 일단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올라갔다가 쳐맞으면 그건 오히려 상방을 위한 봉이 아니라 하방을 위한 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7월달이 저가를 그리는 봉이냐 고가를 그리는 봉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를 그리는 봉이면 7월달에 양봉이 돼야 되는 거고, 고가를 그리는 봉이기 때문에 음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싸움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선물이요. 선물을 매수하냐 매도하냐. 그죠? 매수하면 안 뺄 거예요.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한 지수 안 빼요. 자기네들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 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 매도해.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선물 매도를 때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선물 매수밖에 없거든요. 현물로는 힘들어요. 현물로 힘들어. 너무 많이 매수해야 돼요. 지금과 같이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찌질하게 매수해가지고는 상승장 못 가요. 예, 지금 상반기에만 21조 샀는데 개인이 그거 다 손절시켜야 가는 거예요. 그거 손절시키고 나면 그 밑에 그 위에는 65.8조 있고요. 그 위에는 얼마지? 47.4조 있어요. 그래서 110조가 더 있어요, 위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은 선물 매수를 하는 경우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수를 하면 위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매수의 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매수의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할 거면 내려오는 게 나아요. 예, 지금은 내려오는 게 매수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311.5잖아요. 자, 311.5로 봤을 때, 311.5로 봤을 때요. 잘 보세요. 무시하고.
하단선이 얼마냐? 네, 하단선 적어드릴게요. P4 306.67.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실 거면 이 수치예요. 매수가 306.67. 이거 위는 없어요. 이거 위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매도가는 T5 312.17. 예. 그러면 딱 이거만 딱 보시면 돼요. 312.17을 넘어가는 순간 매수는 끝. 예, 그 위는 윗꼬리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는 안 하는 거예요. 매도는 기다리셔야죠. 왜? 이격을 해소하려면 316까지는 가야 되니까 312에서 316까지는 쳐올릴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쳐올릴 수 있는 건 고려. 하지만 312.17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매수는 없는 거고, 반대로 본인이 매수를 할 거면 306.67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 신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만 사셔야 그나마 양봉이 났을 때 다음 주에 306.67을 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볼 수도 있는 수치예요. 자, 주봉은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수치를 가지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자, 1번. 여기 안 넘을 것 같다. 매도. 예? 여기요, 여기. 여기 안 넘을 것 같다.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넘을 것 같아요. 왜? 막는 게 없어. 막는 게 없어요.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저라면 매도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가 하단선, 여기가 이격이에요. 근데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일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 어려워요. 지금의 봉의 형태로 보면 그냥 찍고 돈으로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매수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매수가 없어요. 자, 일봉은 매수가도 없고 매도가도 없어요. 그러면 전략은 어디로 간다? 예, 어디로 가겠어요? 주봉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전략이 주봉에 쏠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가 이틀이 1구간이에요. 3일은 0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월화는 하락에 유리하고 수목금은 상승에 유리합니다. 이대로 그리면 월화 떨어지고 수목금 오르는 게 베스트예요. 그죠? 왜냐면 월화는 하락에 유리하고 수목금은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상승할 거면 월화 내려서 305까지 내려갔다가 수목금 해가지고 320 이상에서 끝나는 게 베스트예요. 이게 상방 투자자가 노려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방을 본다? 그러면 수요일날 매수를 고민해 보는 거죠. 수요일에. 아니면 화요일에 306 아래로 내려가면 수요일날 갭상한다고 예상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쓸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올라가. 그럼 없는 거예요. 예, 매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월요일에 올라가면 이미 상단선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봉의 상단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올라간다라는 건. 그러면 매수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주봉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월화 내려서 수요일날 화요일 저가를 지킬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노려야 될 날짜는 수요일이에요. 매수자가 노려야 될 날짜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306 아래. 수요일. 그 다음에 매도자가 노리는 방법이 복잡해요.
자, 첫 번째, 월요일날 겁나게 올라요? 그럼 화요일날 월요일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해도 돼요. 화요일에 월 고가 안 넘으면, 월요일 고가보다 낮게 움직이면 매도 칠 수 있어요. 화요일, 월요일 아니에요? 월요일은 없어요. 월요일은 어차피 매도자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화요일에 할 수 있어요. 화요일에. 근데 화요일도 올라. 그러면 음봉 하나 확인하세요. 월요일도 올랐는데 화요일도 올랐다. 그럼 음봉 하나. 자, 수요일날 음봉 났다. 그러면 목요일 매도. 목요일날 음봉 났다. 금요일 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얘기됐죠. 자, 매수자는 월, 화 내리고 수요일날 화요일 저가 지킬 때, 그때가 매수 찬스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일봉상 저가 안 깨지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봉상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에서 매수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왜? 저가 깨지면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일봉을 따라갈 거면 저가가 깨지지 않는 구조로 따라가고, 주봉을 따라갈 거면 월, 화 내리고 수요일날 갭상승 해가지고 화요일 저가 지킬 때 매수고요. 매도자는 월요일은 포기. 화요일날 월요일 고가 못 넘으면 매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월, 화가 다 오르면 음봉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날 공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봉의 종가가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면 세 번째 주 조정할 때 일단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음봉으로 끝나면 홀딩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수가 8,227억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 터지는 날을 기다리세요. 선물 매도로 5천억 이상 터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매도자에게 행운이 옵니다. 근데 지수가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선물 안 팔아. 선물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는 수요일날 매수 고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이고요. 선물. 월봉은 할 얘기가 없죠? 예, 없습니다. 주봉. 주봉 1.4폭? 1.4폭 올려야죠. 1.4폭 올리면 여기는 2고 여기도 2예요. 312.20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매도가 보겠습니다. 매도가는 T5 1차로 312.94, 그 다음에 P4 314.60이에요. 314.60은 316에 있는 월봉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위로 끌어올리면. 그 위에는 P5 323.58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 있는 저 P5 상단선은 월봉에 있는 T3 상단선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봉에 있는 P4 상단선인 314.60은 이격을 해결하는 수치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격은 해소하고 가지 않을까.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격은 해소하고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매수자는 얼마를 노려야 된다? 여기요. P4 하단선 307.41.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307 아래가 아니면 매수자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을 더 그려도 현재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전제하에 보면 지금 하단선에 307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적정한 매수가는 307 위는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312.20인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7.5 이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볼 게 없죠. 위는 열렸어요. 위는 열렸고 아래는 방어 의지가 별로 없죠.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선방향 아닌가요? 네. 선방향 했겠죠. 근데 금리는 계속 올릴 거잖아요. 그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선반영을 한 건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는 거지 얼마를 올린다를 반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적게 올리면 호재로 작용할 거고 크게 올리면 더 내리겠죠.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선반영 얘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선반영 얘기가 꽤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내렸어요. 지금까지. 그죠? 예전에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그 다음날 그날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내린 건 선반영한 거다.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올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며칠 지나니까 또 내려요. 그러니까 선반영인지 후반영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돈 가진 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문제는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가 아니라 개인이 사고 있는 현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줘서 손절을 시킬 거냐예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죠 그거? 반대 매매? 그거 말고는 별로 털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 매매하는 것만 손절시키고 올라가요? 반대 매매만 시켜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만 손절시키면 시장은 올라가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된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반대 매매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빚 하나도 없이 투자한 사람들도 싹 다 죽었다고요. 외국인은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 사태 때도 그게 반대 매매하려고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매매만 없애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 매매가 얼마나 되겠어요? 20조요? 지금 개인이 산 물량은 130조가 넘잖아요. 130조가 넘는데 20조의 물량을 제거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매매보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시장에 빠져나가야 그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메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승이 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라는 것보다는 과연 개인이 계속 손절을 할 거냐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올라봐요? 개인들은 눈치 엄청 빨라가지고 이거 상승 분위기네 그러고 주식을 또 산다니까요. 예, 개인이 주식을 사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아서 지금까지 주가가 이만큼 빠졌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자기네들이 외국인보다 기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현물을 받아버리면 천년 만년 상승은 없는 거죠. 동학개미가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2020년도에 지수가 상승할 때 동학개미가 상승을 해서 지수가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눠서 팔았어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미리 판단하고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나눠 팔았다고요. 엄청난 돈을 팔았어. 100조 원이 넘어요. 100조 원이. 우리는 계속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2020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올려 팔았는데 또 올려 팔라고요? 100조 원 넘게 130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뭘 또 올려 팔아요? 지금 올리면 개인 빠져나가요.
지금 지수를 올리면 개인 빠져나간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올려 판다고 올리면 개인 팔고 도망가는데요? 바볼까?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왜? 금리 인상이라는 건 최근의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판 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팔았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외국인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그때부터 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때부터 다 예상하고 지금까지 계속 현물을 팔아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이 악재다. 근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린 지금 생각을 또 바꾸잖아요. 이미 다 선반영했어. 코로나 때 돈 풀었어요? 예, 돈 푼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다 알았죠. 코로나 때 돈 풀었어요. 2020년 11월 달에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이 나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2020년 11월 이후로 백신이 나왔다는 걸 모르는 건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2020년 초반에 미국이 돈 풀었죠. 돈 푼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선반영한 거죠. 미국이 돈 푼 것도 선반영한 거고 백신이 나오는 것도 2020년 11월 기준으로 선반영 다 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나요? 올라가요. 올라갔잖아요. 1년도 올라갔어요. 1년. 거의 1년을 더 올라갔다고요. 그럼 왜 다 선반영했는데 올라가냐는 거예요. 지들 맘인 거지. 아닌가요? 지들 맘인 거잖아요. 지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지. 그게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반영하고 싶으면 반영하는 거고 반영이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땐 2020년 11월에 백신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반영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백신 이슈는 2020년 11월에 다 끝났다고요. 근데 2020년 12월 더 오르고 1월도 더 올라요. 그럼 왜 오르냐는 거예요. 선반영했는데. 그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시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 착각을 하는 거지. 그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나요? 저는 선반영 후반영 얘기를 들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이 금리 인상을 다 반영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해요? 제가 지금은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한 겁니다라고 제가 떠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그걸 뭘로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증시가 올라야 돼. 맞죠? 증시가 올라야 선반영한 거예요. 근데 증시가 살짝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선반영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다 끄집어 내려. 그럼 선반영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뒤집어요. 그때 가면 다 사람들이 말을 뒤집는다고요. 선반영이라는 건 증시가 오를 때만 유효한 거고 갑자기 폭락이 와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말 다 바꿔요. 다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꿀 건데 상황이 바뀌면 다 바뀔 건데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르면 선반영이고 내리면 선반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선반영인지 아닌지 지금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하지만 선반영인지 후반영인지는 지금 절대 알 수 없죠. 알 수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13만원 간다.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렴하다. 버스 탈 때가 지금이다. 그죠? 그 짤이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얼마예요? 5만
8,700원이에요. 58,700원입니다. 그분들 9만원, 8만원, 7만원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5만원대예요.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내렸거든. 그러면 모든 논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그분들이 얘기한 게 다 맞아. 근데 내렸어. 그럼 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인지 후반영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금리를 선반영할지 후반영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인 거예요. 지금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봐야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물 거래는 없어요. 현물 거래는 없고 선물만 8천억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돈은 선물 8천억에 현물은 제로예요. 그러면 선반영이라고 보기에는 현물이 너무 적고, 그죠? 후반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선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아, 이건 무조건 위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지금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빠지기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있고, 오르기엔 현물 매수세가 너무 약해요. 개인이 막 1조씩 던져야 돼요. 예, 지금이 금리 인상이 다 선반영 된 거라면 1조씩 계속 개인이 현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개인 던져요? 874억 던졌어요. 금요일에 개인이 판 돈이 874억이에요. 이 돈으로 뭘 해요? 할 거 없어요. 예. 지수가 오르지만 외국인은 개인이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의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딱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수가 오르는 걸 원해. 근데 개인은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올라갈 준비는 안 돼 있고 내리기 싫어. 왜? 개인이 풋을 1,000억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건 다 먹고 싶어. 개인이 들고 있는 1,000억 원의 풋은 내가 다 먹고 싶은데 다 먹으려면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는데 개인이 현물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너 나가지는 말어. 내가 올리면서 저 풋은 다 잡아먹고 싶으니까 올리긴 할 건데 넌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건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야 돼요.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돈 잘 버는 기업은 상관없지만 돈 못 버는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그죠? 이자가 증가하죠. 이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좋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은 사실 기업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거냐? 그거 지켜봐야 돼요. 예. 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가 무조건 올라가냐? 안 내리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내려요. 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가 있어요. 단가. 그 단가 밑으로 안 빼요. 미쳤어요? 빼게? 자기네들 이익 봐야 될 거잖아요. 이익 봐야 되니까 지들 단가 밑으로는 잘 안 내려요. 내리면 다시 올려요. 내리면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다라는 건 폭등한다가 아니라 내리기 쉽지 않다예요. 왜 상방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현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뜻하는데 주가를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땡기려면 외국인이 이제 현물을 사야 돼요. 개인이 너무 많은 현물을 들고 있어서 선물로 땡기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현물을 매집하면서 선물을 매수하면 이게 점차 하락을 마감하고 상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만든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아도 차근차근 몇 개월에 걸쳐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 안 사. 그럼 단타 치는 거예요. 현물을 안 사면 그냥 단타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거 오르든 내리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물 어느 날 빼버리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위든 아래든 양쪽 다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는데 방향성은 없는 거죠. 변동성은 있죠. 위아래를 흔드니까. 근데 이게 방향성을 지니고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 없어. 지들이 위로 갈 거면 막 매집하고 난리쳐야 되는데 그런 일체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김밥만 사주는 거죠. 슈퍼맨님. 예? 자, 저 상대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김간의 김밥 가서 김밥 한 줄을 딱 사와가지고 야, 이 김밥 같이 먹을래?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상대방 여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김밥 사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우습게 보나? 예. 지금 제가 상담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김밥을 나한테 주지? 아직은 확실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아요.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메시지가 아직은 안 보이니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상방 쪽에 아직 뚜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 풋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개인 풋은 죽이고 간다. 근데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개인은 어차피 다 죽을 거잖아요. 그 뒤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풋을 들고 있는 개인을 죽이지 않고 폭락 가능성은 없는지요? 있죠. 예, 있어요. 왜냐면 개인이 들고 있는 풋이 높은 풋이 아니에요. 낮아요. 낮아. 그러니까 아마 예상컨대 들고 있는 게 290대일 거예요. 290대. 295, 292.5, 290, 287.5, 뭐 285 이런 걸 들고 있겠죠? 그건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하루 이틀만 올리면 싹 다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리잖아요? 그래도 안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올리고 쏟아져도 풋은 어차피 다 죽어요. 문제는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이죠. 저 8,200억을 다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다? 선물 언제 던지냐. 그만 계속 보시면 돼요. 선물 사잖아요. 그럼 매도 칠 이유 없어요. 네. 선물을 사거든. 매도 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풋이든 선물 매도든 곧버스든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선물 매도를 치는 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가죠. 자, 이제 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8,200억 보이시죠? 예. 요거 마이너스 돼야 돼요. 예. 요거 마이너스로 돼야 하방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하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직 긍정적으로 되려면 요거 줄여야 됩니다. 자, 이제 콜 보세요. 콜은 320억 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 없죠. 풋 보세요. 여기 1,000억이에요. 1,000억. 그죠? 여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든 말든 일단 풋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래 꼬리를 그릴 수 있을까? 지금 주봉이 아래 꼬리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률상 낮아요. 왜? 이 풋 다 죽여야 되거든. 이 풋을 죽이려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아래로 내려가면 풋 시세가 나요? 그럼 위로 가겠죠? 위로 가는데 아래 꼬리 없어요? 아래 꼬리 없이 위로 올라갔다가 풋만 다 죽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풋은 어차피 저 1,000억 다 제로예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면 선물 매수만 풀면 하방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현물이에요, 현물. 자, 외국인 현물 얼마나 샀어요? 외국인 현물 얼마나 샀는지 보세요. 보시면 감이 확 오죠? 에? 없죠?
현물 산 거 없잖아요. 없는데? 현물 62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10%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 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데 매집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올라갈 거면 개인의 현물을 미친 듯이 털어야죠. 너 손절해. 너 무섭지? 너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현물을 다 뺏어야 되는데 안 뺏어. 그쵸?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현물을 털었어요? 털은 거 없어요. 털은 거 없죠? 자,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6월달이랑 합쳐서 보시면 돼요. 자, 6월달부터 보세요. 4조 6천억 남았어요. 4조 6천억. 외국인은 지금 5조 원대 팔고 그대로예요. 6월달부터 연결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아직 외국인은 안 사요. 안 산다고요. 10호가 올랐는데도 안 사. 20호 오르면 살까? 예? 바닥에서도 안 사는 놈들이 올라가면 사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현물을 살 생각이 있으면 바닥부터 털어야죠. 바닥부터 타닥타닥 털어야 되는데 안 털어. 예. 그 얘기는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뭔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조심해라, 하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조심해라 하는 게 돈하고 의도하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요. 됐죠? 예. 어이구, 굿바바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위로 간다, 무조건 아래로 간다, 이건 하락이니까 곧버스에게 배팅해라, 이건 상방이니까 레버리지에게 사라, 이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의도가 없어요. 현재의 돈의 흐름을 보면 의도가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의도가 안 보이는데 여기다 대고 상방이니 하방이니 제가 떠들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다만 지금은 싸요. 지금은 싸다고요. 월봉 상태만 보면 316을 넘기 전까지는 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상방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은 보시고 싶으면 보시되 하방을 보시는 분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316을 넘는 순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데 외국인이 현물을 매집한 게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하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곧버스를 들고 있잖아요. 곧버스를 들고 있는데 곧버스를 들고 있는 분의 수익이 곧버스를 팔고 다시 사는 분들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은 2,600원대 팔았어요? 그죠? 2,600원대 팔았는데 그럼 2,600원대 팔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사는 분도 있고 2,600원에 팔고 나서 곧버스가 오르니까 3,000원이 넘어서 곧버스를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떨 때는 투자에 도움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와. 자기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거래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왔는데 자꾸 거래를 하려고 답을 갖다가 끼워 맞춰요. 그러면 사고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자기 포지션이 거꾸로 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걸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하방에 투자하세요, 상방에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는 거는, 예,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박이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읽어보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송 하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돼. 그죠? 제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세상에 보조지표가 이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보조지표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자꾸 욕심에 의해서 거래를 하시다가 엉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투자에 개입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재력, 그 모든 게 결합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이 옳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야, 당신은 이게 틀렸고 이런 성향을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그럼 이게 결과가 좋으면 괜찮죠. 결과가 잘못돼봐요. 왼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전략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예. 그리고 이 방송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면 의미가 있는 방송이고요. 설사 여기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거래를 했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100% 맞히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방송하면 안 되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확률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떤 확률이 더 높게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어떤 방향이 옳고 어떤 방향이 틀리다라고 지적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심풀이로 다른 방송 가서 막 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방향으로만 사람을 몰아요. 일정 방향으로만 사람을 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방향을 믿고 있다가 틀리면 원수지간이 돼서 악플 달고 막 그러세요. 지금 저는 방송을 하면서 상방 전략과 하방 전략을 동일하게 배포하잖아요. 왜? 어떤 분은 이 방송을 보면서 상방을 보시고 어떤 분은 하방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옳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양쪽 방향의 전략을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편리한 전략을 흡수하셔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버스를 볼게요. 깜빡하고 고버스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자, 고버스 올봉은 늘 여기잖아요. 3,105원. 예. 해소하려면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일단 고민해 보세요. 자, 주봉은 30원을 빼야 돼요. 1%가 내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30원을 빼보겠습니다. 3,230원. 이렇게 되면 저가는 방어할 의지가 없어요. 그죠? 이 정도면 저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몰라도 이 정도면 못 지켜요. 목표가 얼마냐? 1차 3,345원.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2차는 여기에요. 3,425원. 근데 3,425원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는 하락 끝난 거예요. 곧버스 하락 끝난 거고 이제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3,190원 아래부터 3,045원 사이 요 영역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영역에서. 예, 일봉상 저가 올리는 날 찾으세요. 일봉상 저가 올리는 날 찾으시면 됩니다. 일봉상 저가 올리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예, 찾으세요. 예, 월요일은 저가 방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가를 올리는 날을 찾으세요.
제일 좋은 날은 화요일이요. 제일 좋은 날 화요일이에요. 근데 화요일 날 안 오면 그 뒤에는 저가 올리는 날만 찾으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박이에요. 자, 이것도 한 30원만 빼볼게요. 3,450원. 이렇게 빼면, 이거 뭐죠? 아, 이거 월봉이구나. 월봉은 과거니까 3,255원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30원 빼면 한 3,385원 정도 되겠죠? 네, 3,385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입력하면 대충 매수가는 여기 3,355원 정도부터 가능할 텐데 아마도 저가 깰 테니까 매수가는 3,340원에서 3,185원 사이 요 공간을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일단 매수를 고민하는데 매수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매수를 하시려면 일봉상 저가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 주봉상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는 저가를 높이는 봉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에는 도달했지만 저가가 붕괴되는 상태에서는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일봉상 저가를 높이는 봉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목표가는 1차는 3,500원, 2차는 3,58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80원 다음 주에 오면 만세예요. 저는 만세입니다. 저는 꽃버스를 들고 있으니까.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일봉은 월요일은 그냥 버린다. 어디까지 내리는지 지켜보는 거지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왜냐? 밑에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날은 쳐다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새로운 분이 오셨다면 또 제가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잠시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보통 2분, 3분 정도 새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 링크를 드릴게요. 그걸 드리면 이렇게 놀러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가가 바뀌잖아요. 시가 바뀌면 내일 아침에 분석 자리가 다시 올라가는데 말 바꿔요. 시가를 바꾸면 저 말 바꿉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조정해 드려요. 시가가 바뀐 만큼 하단선 상단선 위치가 다 변하거든요. 변한 값은 내일 아침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변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이 지금 473명이에요. 473명.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500명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혹시 지수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이제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만 놀러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식 쪽으로 그다음에 상방 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지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